우리는 생산 가능성 곡선을 활용해 어떻게 경제 성장 개념을 도식화할 수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는 배웠습니다. 경제 성장의 정의부터 복습합시다. 이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때 직면하는 득실 관계와 그런 선택이 미래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 성장의 정의는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향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바대로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경제 성장은 일정 기간에 걸쳐 해당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이 외향 이동하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경제 성장은 하얀색 곡선에서 분홍 곡선으로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 가능 곡선에 표시된 두 가지 재화 전체를 생산하는 국가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어떻게 자원을 배정하느냐는 국가의 결정이 어떻게 미래의 잠재 산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여기 생산 가능 곡선상에 서로 다른 몇 가지 재화를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두 가지 유형의 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축의 고무 오리는 우리가 소비재라고 부르는 것을 대변합니다. 잠시 후에 소비재를 정의합니다. 우선 아래 수평축을 봅시다. 여기 이 트랙터는 여타 재화 생산에 활용되는 재화입니다. 트랙터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랙터와 그 밖의 유사한 도구를 일컬어 우리는 자본재라고 합니다. 분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정의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고무 오리는 소비재입니다. 이 소비재는 가게를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재화입니다. 소비재의 용도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소모품이라 궁극적으로 폐기됩니다. 하지만 소비재는 자본재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요? 자본재는 조금 다릅니다. 자본재는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모든 재화입니다. 자본재는 소비재와는 다르게 여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오늘 자본재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을 감축하는 대신에 미래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하얀색 생산 가능 곡선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 곡선이 이 가상 국가의 현 시점 생산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현재 이 나라는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 이 국가는 A 지점과 같은 한 지점에 해당하는 생산을 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A 지점에 해당하는 이 나라의 생산은 고무 오리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무 오리 대신 생산할 수 있었던 도구와 같은 자본재입니다. 우리 사회는 B 지점과 같은 생산 가능 지점에 자원을 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지점에 자체 자원을 배정한다는 말은 이 나라가 현 시점에 자본재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소비재 생산의 축소가 됩니다. 유의할 점은 한 국가의 생산 가능 지점이 A에서 B로 이동한다면 생산 가능 지점 A를 선택했다면 생산할 수 있었던 전체 고무 오리를, 전체 장난감을, 전체 소비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B 지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현 시점의 소비재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즉 우리 사회의 생산 가능 지점이 B에서 A로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기회비용은 자본재가 될 겁니다. B 지점의 생산을 선택했다면 자본재를 누렸을 테니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생산 가능 곡선을 활용하면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분석을 해봅시다. 이 나라가 A 지점을 따라 생산하기로 했거나 B 지점에 따라 생산하기로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사회가 오늘 소비재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적으로 그러한 선택은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A 지점에 따른 생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 시점의 여타 재화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해당 자본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미래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현재의 생활 수준 향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산 가능 곡선의 B 지점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재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 사회는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나라가 자체 희소한 자원을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나 기술 같은 자본재에 더 많이 배정할 경우 장난감 같은 여타 소비재를 생산했다면 누렸을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자본재 생산을 확대해서 얻을 편익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재는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생산의 요소입니다. 소비재는 생산의 요소가 아니며 소비재는 소비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소비재는 즐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소비되고 버려집니다. 자본재는 빨리 소모되지 않습니다. 자본재는 오히려 공장에서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밭에서 사용됩니다. 광산에서 사용됩니다. 자본재는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이 국가는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두 나라의 데이터입니다. 그 두 나라가 현재 자원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둘 중 한 국가는 실제로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경험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산출 데이터입니다. 왼쪽에는 중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중국을 봅시다. 2016년 중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43%를 투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중국에서 지출된 100달러 중 43.7달러가 자본재에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중국의 소비 수준과 비교합시다. 중국 총 지출의 37%만이 가계 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소비재 생산보다는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총 지출의 15.9%만이 자본재에 지출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전체 지출의 68.6%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가계 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트랙터보다 고무 오리를, 자본재보다는 소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자원 배정 문제가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과 미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국은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에서 14% 사이입니다. 이는 매년 중국 경제가 전년보다 약 10%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성장률은 평균 -2%에서 -4%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은 미국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성장할 여지가 더 많고 미활용 자원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가계용 소비재 생산보다 자본재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생산 가능 곡선으로 돌아가서 이 통계적 사실은 현재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하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소비 대신에 미래의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경제 성장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200년 넘게 경제 성장의 원천에 대해 논해왔습니다. 인구 증가, 교육 수준의 향상, 기술 숙련도,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자원의 가용성 확대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 나라가 자원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